예, 오늘부터 28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DMZ 지뢰 도발로 고조된 남북 긴장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표준시까지 변경하면서 남북 간의 이질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세계 북한 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부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훈련인데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의소 연습이고 시뮬레이션 연습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 자체가 생트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훈련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 국가의 비상시에 대비한 군과 정부가 함께 지휘소 연습,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면은 전시에 정해진 자기 지휘소에서 그것도 뭐 총이나 대포나 북한처럼 미사일 쏘는 훈련이 아니고 컴퓨터로 상황을 묘사해서 컴퓨터로 전부 훈련을 실시하는 지휘소의 지휘소 요원들에 대한 비상시 자기 임무를 확인하는 그런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북한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핵전쟁 연습이다. 뭐 하는 이런 이제 구실을 삼아서 강력히 비방하고 있는데 실제 무기가 투입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뭐 시범적으로 이제 그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 훈련은 컴퓨터로 상황을 전부 묘사를 해서 그 컴퓨터에 의해서 지휘소 요원들이 전부 처리하는 그와 같은 극히 방어적인 또 연례적인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비상시 나의 임무를 확인해보는 그런 훈련이죠. 마치 축구 선수 또는 축구팀이 자기 어떤 시합을 위해서 소집이 되어 가지고 연습을 하고 몸을 푸는 그와 같은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조직이 어떤 비상시에 또는 위기시에 적절히 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 3월에 하는 키 리졸브 연습, 북한이 또 강하게 반발하는 훈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은 좀 훈련이 좀 다르잖아요. 방금 우리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4일부터 20일까지 똑같이 북한 어떤 경계 강화 기간을 설정해 놓고 우리 측 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예, 북한은 이것을 이제 전쟁 연습이다. 그러나 이제 장군님 말씀대로 우리는 훈련하기 전에 북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훈련한다. 심지어 어떤 때는 와서 참관하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군사 훈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뭐 여느 때도 그랬지만 특히 이번에 이제 지뢰 도발을 해놓고는 그 도발의 어떤 주체나 이런 걸 이제 은폐하고 상쇄하는 이런 목적도 있고 특히는 지금 뭐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뭔가 자신들이 보여주기 위한 군사 퍼레이드 이런 데 대해서 뭔가 한반도 긴장을 좀 고조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이지 북한 수뇌부가 과연 이 훈련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잠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한미연합군 사령부 내에서도 유엔군 사령부의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 측의 폴란드, 체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측의 스위스, 스웨덴. 물론 이제 북한 측은 다 자기들이 추방을 시켜가지고 폴란드만 부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위해서 중감이 그러니까 스위스, 스웨덴 요원들에게 한미 연합사가 이 훈련이 과연 방어적인지 정전협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훈련인지 그런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와 같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다. 이건 북한의 주장은 다분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생트집이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으로 정말 성격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무차별 타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그렇다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아마 우리가 훈련할 때는 북한이 항상 훈련 전, 후에는 이제 뭐 막말을 많이 쏟아냈지만 훈련 기간에 도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워낙 우리 준비 태세가 완벽하고 우리가 지금 연평도 포격이 있은 2010년 이후에 이제 밸런스 오브 테러라고 항상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원점 타격, 지휘 세력 타격하니까
북한이 아마 기간에는 도발 못할 겁니다. 예. 그러나 뭔가 지뢰 도발처럼 예측 불허의 도발을 하는 게 북한이고 예. 그래서 아마 9월 9일 정권 창건 기념일 예. 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런 기간이 남아있지만 예. 근데 아마 9월 9일은 패스할 겁니다. 이번 8.15도 스무스하게 패스하듯이 예. 9월 9일 패스하고 10월 10일에 뭔가 그들이 본격적인 휘날레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임박해서 뭔가 커다란 굵직한 도발은 준비하지만 예. 자잘한 도발은 했다가 우리한테 응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함부로 도발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북한은 항상 이 도발의 주체를 은폐하는 이번 지뢰 도발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도발의 주체를 철저히 은폐하는 도발만 지금 골라서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북한 군부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광복절 주요 행사 있었습니다. 중앙보고대회가 있었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가 있었는데 그 두 행사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리영길 총참모장하고 그 김영철 정찰총국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네, 아마 전선사령부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북한이 전쟁을 개시했다고 할 경우 예, 전선사령관은 그 이영길 총참모장이 맡을 가능성이 많고 또 김영철은 이번 지뢰 도발에 아마 가장 그 핵심 그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빠졌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도발을 어떻게 보면 간접 인정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한가하게 가서 태양궁전에 가서 죽은 사람 저 참배나 할 수는 없고 가서 수습해라.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뭐 이군단 지역에 이 개성 지역에 내려와 있다든지 그래서 못 참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때 뭔가 큰 우리 심리전에 대한 대응 자신들이 이제 지금 대로주고 말로밖에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못 참가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의 혹독한 말하자면 그 응징은 효과를 벌써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군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군 지금 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응징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력으로 맞서겠다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심리전을 재개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이 지금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대로 조준 사격을 하겠다 또는 조준 격파 사격을 하겠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총 한 발, 포 한 발이라도 거기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10배, 20배가 아마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 판단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심리전 재개 문제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선 적절하다고 보고 사실 이 심리전이라는 게 그동안 그 11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실험 또 뭐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수단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심리전 재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기왕이면은 그 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실시하는 심리전 수단은 우선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는 그 대형 전광판 또는 지금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은 한 20km 정도뿐이 안 나가는 전선 지역에 국한된 거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 중심 지역에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전단 작전 이것도 즉각 개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만약에 시원찮으면 즉각 저는 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선 지역에서는 확성기 방송, 중심 지역에서는 심리전, 이 전단 작전 이와 같은 것이 병행될 때 이 소위 말해서 이 채찍의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신중론도 있지만은 뭔가 이번에 좀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된다. 따끔하게 보여줄 것은 보여줄 건데 그런 대비를 저는 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 이미 시작이 됐고 북한 측에서 잠잠하다가 뒤늦게 좀 강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역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 심리전 이자 장군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을 꼭 뭐 심리전이라는 가장 기술이 발달한 군이 하되 이것은 일종의 저는 문화 융성의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비해서 낙후된 국가인데 그런 국민을 계몽하고
일깨워주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심리전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대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만은 뭐 병사는 러시아군, 하사관은 일본군, 장교는 독일군, 장군은 미군 뭐 이런 평가가 탁월하다는 걸 평가하는데 심리전은 대한민국 국군 이런 말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국경 지역에는 이제 한류 문화가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깨어 있습니다. 이 최전선 북한이 저렇게 심리전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전진 배치된 70만 대군과 이 폐쇄 공간에 있는 휴전선 지역 주민들까지 그런 한류 문화에 전도될 경우 처지가 위태롭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 김정인을 뭐 타도하라든지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문화 또 발전상 이런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 용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심리전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북한이 우리 병사를 갖다가 다치게 했던 그런 살상 효과, 물론 이것이 효과는 있지만은 이 몇 백의 수백 배의 효과를 가져줄 수도 있다. 북한 체제를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거지 체제의 존엄성,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뭐 최고 존엄이라는 거, 그거를 갖다가 진실을 통해서 북한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은 그것을 그동안 가장 끌끌어 해왔고 자기 어떤 정권의 알킬레스로 이렇게 그 해왔단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북한이 계속 협박하고 공갈하고 뭐 하다가도 결국은 이거 중지하자라는 대화 제의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자,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8월 지금 시기가 가장 어떤 남북 관계 고비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9월달에 건국 기념일 북한이 있고요. 또 10월에 노동당 창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유력하게 나온 이야기가 장거리 로켓 이야기였거든요. 자,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아마 발사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것은 이미 발사 위성 지휘소를 김정은 그 특각 400m 밖에다가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단추를 누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발사대는 60몇 메타로 증강했고요. 이런 걸 볼 때 제가 발사하겠느냐 말겠느냐는 결국 9월 3일쯤에 판결이 나지 않겠는가 판명이. 왜냐하면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면 그렇죠. 9월 3일 전승기념일이 3일이죠. 항일전 기념일에 가면 아마 발사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그런 전제 조건을 약속하고 오라 그러지 그거 발사 다 하는데 중국이 오라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9월 3일쯤 대충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장거리 로켓 ICBM 발사할 것은 명약 관항한 일이고 심지어 김일성 광장 10월 10일 당일 날에는 지금 벌써 연습에 돌입한 지 몇 개월 됐지만 아마 핵탄두까지 끌고 나오지 않겠는가. 2012년 7.27에는 핵 배낭만 겨우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핵탄두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경량화, 소형화, 다정화 다 완성했다. 그때 7.27 전승절 때 핵배낭 그거 뭐 가짜 논란도 있었지 그렇죠. 뭐 그 안에 뭐 쓰레기를 넣는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번에도 모호용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핵탄두까지 끌고 나온다. 그러면 결국 핵 보유 국가라는 걸 공인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위험한 북한의 어떤 모습들이 다 지금 내재돼서 뚜껑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우리 안 소장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적어도 10월 10일 날 당 창건 기념일은 금년 초부터 김정일이 신년사 할 때부터 이 가장 핵심을 두고 북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아젠다가 전부 거기 지금 결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소위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기해서 뭔가 대형 도발을 또는 어떤 이 단순한 어떤 전선 지역에서의 그런 이번과 같은 도발보다는 정치 군사적으로 그리고 북한 주민과 북한 체제를 과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해서 북한 주민을 갖다가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발 또 어떤 과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금 북한이 뭐 쏘았던 그 위성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거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형태의 하여간 정치 군사적 도발로 북한 주민을 갖다가
이 체제 결속하는데 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0월 지금 도발 가능성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지난주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동영상이 있으면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예상됐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일 뿐이었고 틀림없이 북한은 뭐 조금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 뭐 이런 등등에서 봤듯이 또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자작극 운운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뭐 뻔하게 예측을 했던 바이고 단지 제가 볼 때 우리가 오히려 이 10일 날 이제 그 바로 그 이 저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궤변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조금 이제 흔들 수 있는 이를테면 광복절 직전에 발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예측이었었는데 뭐 그대로 일단은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그와 같은 이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 14일 날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게 국방부의 어떤 발표를 역이용한 것 같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언론 내용 샅샅이 살펴볼 거다. 또 그거 보고 나서 이야기할 거다. 그런데 발표 내용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대학을 우리 어떤 대학을 이제 모 대학을 북한에 해킹했는데 우리가 그걸 폭로하니까 북한은 하루 이틀 만에 아니다 이렇게 딱 발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그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고심고심 하다가 내놨는데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문을 쭉 읽어보니까 그 담화문 내용이 너무나 엉터리인 겁니다. 무슨 뭐 전선 뭐 남쪽에까지 가서 뭐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원고를 썼는지, 이걸 원고를 누가 감수를 했는지, 도대체 그 정책국 담화문 자체가 이게 완전히 도발 내용과 또 북한 측 수뇌부 의도와 다른 이제 이걸 내놔서 이게 이제 북한이 했던 게 분명하다. 이걸 우리한테 또 암시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길 총참모자이나 김영철이 참배에 빠졌다는 것도 북한이 결국 자기네가 도발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김정은이 승인하에 경찰총국 정예 요원들이 나와서 했는지 아니면 이제 지난해 10월 10일에도 고사기관총을 발사한 김상령 2군단장, 김상령 중장이 뭔가 과잉 충성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라는 이 수령 체제 하에서는 아마 군단 사령관 정도가 그런 걸 결정하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이 북쪽에서 하는 건 사령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남측 지피 밑에까지 와서 한다는 건 이건 경찰총국장 정도가 아니면 못한다. 그렇게 볼 때 도발의 주체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선생님, 예전에 뭐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지만 북한 아무리 증거 갖다 우리들이 제시를 하더라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북한이 참 제가 봐도 안타깝고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군대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행태를 자기 스스로 지금 격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대화의 상대로 저들을 삼아야 될지 하는 참 이 안타까운 심정이 사실은 듭니다. 근데 모략극이라고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장성들이 또 장교들이 병사들이 그걸 우리끼리 갖다 지뢰매설하고 우리 병사의 다리를 자르게 했다고 이렇게 지금 북한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 그런 장성, 그런 장교, 그런 병사가 지금 어디에 있겠냐 이런 걸 볼 때 북한이 참 너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일부 이 SNS 상에서 이것이 이제 뭐 괴담 형태로 이렇게 떠돌면서 스스로 총질하거나 또는 마치 군에서 뭐 이렇게 자작극을 한 것처럼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듯한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이런 언론의 자유 또 마음대로 SNS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풍요한 자유를 구가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네티즌들이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방송에서 조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요. 15일부터
북한이 평양시, 표준시를 30분 늦춰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개성공단 출근하는 분들 좀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좀 문제가 있겠죠. 이게 남북 경합 교류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로벌 지금 스탠다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자 해서 언젠가 또 국제화가 되겠죠. 중국 기업도 들어오고 러시아 기업도 들어오고 여러 기업이 들어오는데 우리 당사자 주체인 우리가 참 돈 되고 자본, 기술, 수돗물까지 되는 우리 시간과 북한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혼란, 또 비용, 리스크 이런 걸 생각해서 북한이 적어도 시간을 바꾸려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거 우리 대한제국 때 만든 거니까 통일 차원에서 단일화합시다 뭐 이렇게 제안이라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도발입니다. 평양 시간도 도발이라면 도발이고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되면은 거기 이제 노인네들 어르신들이 가서 다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아마 손주 손녀 뭐 이런 분들이 손목시계 노인네들 2개씩 채워줘야 될 겁니다. 그 모닝콜이니 뭐니 다 맞춰서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을 북한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스리슬쩍 해버렸다. 이것은 과연 북한 당국이 뭔가 통일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